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격 떨어지게. 차가운 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미술관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아래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살갗에 달라붙었어요. 물방울이 턱 끝에서 테이블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기간제 주제에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정신 차려.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물에 젖은 여자는 냅킨으로 조용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서울 삼청동의 작은 미술관 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한쪽 벽면으로는 전시 중인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가윤이 남자친구 도윤과 함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29살의 가윤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평범한 브랜드였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수수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도윤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조윤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가방,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까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도윤이 먼저 인사했어요. 가윤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윤입니다. 윤희는 가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수수한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가윤을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문화 쪽 일을 하세요. 가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구체적으로는요? 재단 일을 보세요. 그럼 가윤 씨는요? 도서관에서 일해요. 어머, 사서세요? 네, 지방 공공도서관이요. 작은 곳이에요.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겠네요? 가윤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간제예요. 윤희가 남편을 흘끗 쳐다봤어요.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윤이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요. 윤희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건 좀 개인적인 질문 아닌가요? 개인적이긴요. 우리가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뭘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적당히 받습니다. 윤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적당히요. 150? 180? 음식이 나왔어요. 식사하는 동안 윤희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어디에 있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형제는 몇 명인지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이었어요. 윤희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가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윤 씨, 우리 도윤이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도윤이는 프리미엄 인테리어 회사 대표예요. 지금 200억짜리 호텔 리노베이션 단독 수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윤이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격이요? 네, 격. 기간제 도서관 사서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가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나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윤의 얼굴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목, 가슴을 적셨어요. 하얀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투명해졌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져 무릎 위로 흘렀어요. 어디서 기간제 주제에 또박또박 말대꾸야? 격 떨어지게.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웨이터 2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물에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아버지인 강철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이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웨이터가 가윤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가윤이 천천히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지요? 윤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계산하고 나갈 거예요. 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가윤의 팔을 잡았어요. 가윤아,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가윤이 도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가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도윤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는 격이 안 맞나 봐요. 가윤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도윤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윤희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 여자 보내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은 거야. 어머니. 야, 너 정말 기간제 도서관 사서랑 결혼할 거였어? 정신 차려. 도윤이 어머니를 뿌리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가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가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젖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윤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을 내렸어요. 아니야.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무 일이 커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얼굴에 쏟아진 차가운 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도윤의 당황한 표정, 윤희의 비웃음,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일에 귀천이 없다고. 내가 틀린 말했나?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윤희와 도윤도 있겠죠. 아마 편하게 잠들고 있을 거예요. 가윤이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가윤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윤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어제와 비슷한 차림이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가윤아, 어제 상견례 어땠어? 응, 괜찮았어. 시어머니 될 분 좋으시던? 그냥 그랬어. 가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나갔지만 가윤은 자리를 지켰어요. 다들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가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정 실장이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가윤 이사님.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정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가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사람 있어요. 33, 프리미엄 인테리어 회사 대표요. 그 사람 거래 내역이랑 평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정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윤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가윤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가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화가 났냐고 도윤이 물었어요. 화는 안 났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가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도서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윤이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뒤늦게 온 도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 이해해줘. 가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 준비 계속할 생각이에요? 도윤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결혼할 거잖아. 그날 어머니가 물을 끼얹었을 때 도윤 씨는 뭐라고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도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했다고. 말리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니가 실수하신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래. 실수예요? 그래, 실수야. 화가 나셔서 그런 거고 원래 그런 분 아니야. 가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사용한 결제 영수증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돈 달라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도윤이 깨달았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야? 가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비웃었어요. 물 한 번 맞았다고 헤어지자고? 어머니가 흥분하신 것도 이해가 돼. 솔직히 나도 내가 좀 창피했어.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기간제 도서관 사서라고 하면 웃기잖아. 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도윤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지 마. 나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 가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가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200억 규모 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그가 1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계약만 남은 상태였어요. 마지막 조건은 이행 보증보험 발급과 협력사 신용 확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보증보험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증 발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도윤이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리스크 재평가 결과 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슨 리스크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증보험 없이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당황한 도윤이 다른 보증보험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 두 번째 보험사,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전부 거절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현재 여신 심사 기준상 불가합니다. 고객의 신용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심사 기준 변경으로 우선 협상을 철회합니다. 도윤이 호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계약 직전까지 왔는데 왜 철회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본사 결정이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윤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호텔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윤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무슨 이유로? 보증보험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호텔 측에서 갑자기 계약을 철회했고요. 갑자기 왜 그래? 누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윤희가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누가 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요 협력사 대표였어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 이번 프로젝트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회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 윤희를 받습니다. 협력사까지 손을 떼겠다고 해요.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윤은 평소처럼 도서관에 출근했어요. 점심시간에 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씨 건은 첫 단계가 완료됐습니다. 보증보험 거절, 호텔 측 계약 철회, 협력사 이탈까지 진행했습니다. 가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음은요? 네트워크 차단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서관 앞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또 다른 협력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재 납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도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세 곳의 주요 협력사가 일주일 사이에 모두 손을 뗐습니다. 현장 인력도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시공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대표 미안한데 이번 거는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5년 넘게 같이 일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 입장도 있어서요. 다른 데서 연락이 왔는데 한 대표님하고 일하면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말 못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어머니 윤희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실세로 군림하던 지역 사모임에서였어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어요. 윤희는 항상 그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임은 달랐습니다. 윤희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윤희 옆자리를 비워뒀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구석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몇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나머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각자 근황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윤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요즘 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요. 200억짜리 호텔 리노베이션인데 한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거 취소됐다면서요?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소문 돌더라고요. 보증도 안 나오고 협력사들도 다 빠졌다면서요? 다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금융권에서 한도윤 씨 이름이 좀 그렇게 돌고 있다던데요. 윤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제 남편이 금융 쪽이라는데 확인했어요. 윤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님, 다음 달 로터리 행사 때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준비위원인데요. 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여사 완전히 끝났네. 그러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윤희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버지 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역회사 쪽도 이상해. 거래처 두 곳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했어.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회사도요? 응.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해. 윤희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나도 사모임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어. 로터리 행사에서도 빠지라고 하고. 도윤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누가 우리를 고의로 망치려는 거잖아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타이밍이 이상해. 모든 게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진 다음부터 시작됐어.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그 도서관 사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이상하긴 해. 너무 타이밍이 맞아.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도윤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가윤, 도서관 사서,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봤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가윤이 아버지가 문화재단 일을 한다고 했었죠. 도윤이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 서씨 성을 가진 사람.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재훈, 한국문화재 환수재단 이사장. 도윤이 기사를 클릭했어요. 서재훈 이사장에 대한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 총괄, 정부 자문위원, 주요 재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 호텔 및 미술관 사업 자문 다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외동딸 서가윤, 해외 명문대 문헌정보학 석사 출신.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윤희와 철수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서재훈, 이 사람이 가윤이 아버지예요? 윤희가 화면을 빼앗아 봤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호텔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도. 도윤이 더 검색했습니다. 서재훈 이사장의 인맥관계를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주요 금융권 인사들, 건설업계 임원들, 보증보험회사 이사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도윤의 입이 마른 소리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윤이 아버지랑 연결돼 있어요. 윤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끼얹은 그 여자가 이런 집안 딸이었다는 거예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왜 갑자기 모든 게 꼬이는지, 왜 아무도 우리한테 이유를 말 안 해주는지. 도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가윤아, 밥 먹으러 갈래? 응, 잠깐만. 전화 한 통만 하고 갈게. 동료들이 먼저 나갔어요. 가윤이 핸드폰을 꺼내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려요. 정 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도윤 씨 회사는 현재 주요 협력사 전부 이탈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수주도 막혔고요. 어머니 조윤희 씨는 사교 모임에서 배제됐습니다. 아버지 강철수 씨 회사도 거래처 3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가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그쪽에서 제 정체를 알아낸 것 같나요? 어제 한도윤 씨가 검색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관련 기사를 여러 개 열어봤습니다. 가윤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알았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게 조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직원 3명 중 2명이 퇴사했습니다. 남은 직원 1명도 곧 그만둘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도윤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세빛투자 쪽 김 과장입니다. 지난달 투자 상담 받으셨죠? 아, 네. 기억나요. 도윤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 전 소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투자를 받으려고 상담했었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요. 죄송하지만 투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왜요? 지난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내부 심사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번 주만 4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VIP 라운지 프리뷰 행사였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윤희를 알아봤습니다. 조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뷰 행사 참석하러 왔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초대받으신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나 VIP 고객이잖아요. 이번에는 별도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윤희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제외된 거였습니다. 돌아서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사가 위험해. 거래처 5곳이 계약을 끊었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 윤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왕따 됐어. 백화점 VIP 행사에도 못 들어가고. 도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투자도 다 거절당하고. 윤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 여자한테 가서 빌어야 해. 서가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소용없을 거야. 이미 늦었어. 그래도 해봐야죠. 제가 가볼게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가윤이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윤은 도서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가윤이 앉아 있었어요.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가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윤아, 도윤 씨, 가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근무 중이에요. 그래도 제발 10분만. 가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문화재 환수재단 이사장님 딸이라는 것도. 그래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있어. 부모님 회사도 위험해. 가윤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윤 씨는 저한테 뭐라고 했죠? 기간제 도서관 사서 주제에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가윤이 작게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어머님이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을 때 도윤 씨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나요? 도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서관 사서예요. 도윤 씨 말대로 창피한 직업이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윤아,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해요. 일해야 하거든요. 기간제라서 열심히 해야 재계약할 수 있어요. 가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가윤아, 제발. 가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누구였어? 아는 사람이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 헤어졌구나? 네. 오래됐어요. 가윤이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그날 밤 가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가윤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정 실장한테 들었다. 무슨 일 있었다고. 아빠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빠는 믿어. 근데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지.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가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철수의 무역회사도
폐업 수순에 들어갔어요. 강 씨 가족은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팔았고 비싼 가구들도 처분했어요. 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윤희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예전 친구들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모임 단톡방에서도 조용히 나왔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힘없는 눈빛.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상견례 날 그 여자 얼굴에 물을 끼얹던 순간이었어요. 윤희가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전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전철이었어요. 예전에는 택시나 자가용만 이용했었거든요. 1시간을 달려 작은 지방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가윤이 일하는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입구 앞에서 윤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윤이 나왔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윤희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가윤이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 여사님?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가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도서관 앞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윤희를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 얼굴에 물을 끼얹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도윤이는 편의점 알바하고 남편 회사는 망하고 우리 집도 잃었어요. 가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오만했고 무례했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윤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기간제 도서관 사서라는 게 수수한 옷차림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끼얹으신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윤희가 벤치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윤이 놀라서 말했어요.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한테 한 짓을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그날이 계속 떠올라요. 당신이 물에 젖어서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이. 가윤이 윤희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못 일어나요. 가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 여사님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윤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서요. 정말 미안해서. 아니에요. 조 여사님은 가족이 무너져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겠죠. 그래요. 그게 맞아요. 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얼굴에 차가운 물을 맞았고, 제 직업을 무시당했고, 제 부모님까지 모욕당했어요. 그런데 조 여사님은 그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죠. 윤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있잖아요. 늦었어요. 가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제 원칙대로 살 뿐이에요. 그리고 조 여사님도 조 여사님이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고요. 가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건데요? 가윤이 윤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 여사님 스스로 용서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본인을요. 가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희가 뒤에서 불렀지만 가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윤희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윤희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윤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한편 가윤은 집에 돌아와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여사가 찾아왔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한산한 편의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를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친구가 공유한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문화재 환수재단 올해 최대 성과 서가윤 이사 주도. 도윤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가윤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수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서가윤 이사는 서재훈 이사장의 외동딸로 해외 명문대에서 문헌정보학 석사를 마치고 현장 경험을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했다. 최근 재단으로 복귀해 주요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 경험을 위해 도서관에서 근무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가윤은 원래 재단 이사였고 경험을 쌓으려고 잠깐 도서관에서 일한 거였습니다. 기간제 사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도윤이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윤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창피하다고 했던 말, 어머니가 물을 끼얹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도윤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낯익은 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재훈 이사장 비서실의 정 실장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정 실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윤의 글씨였습니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 정체를 이미 아실 거예요. 저는 기간제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재단 이사였고 현장을 배우고 싶어서 잠깐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윤 씨와 어머님은 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직업으로, 옷차림으로, 집안으로요. 한 번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도윤 씨가 이 교훈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서가윤. 도윤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더 이상 한도윤 씨 가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정 실장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소리만 편의점에 울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작은 인테리어 공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혼자 하는 소규모 리모델링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철수는 작은 무역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거래처를 늘려가고 있었어요. 윤희는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명품도 허영도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공방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미술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미술관이었어요. 1년 전 상견례를 했던 곳. 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술관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술관 문이 열렸어요. 한 쌍의 남녀가 나왔습니다. 가윤이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가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윤도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윤이 먼저 걸음을 멈췄어요. 옆에 남자도 함께 멈췄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가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가윤을 봤습니다. 아는 분이야? 네.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에요. 도윤이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가윤이 약혼자예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가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차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민준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과 가윤만 남았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언제 해요? 다음 달이요. 그렇구나. 도윤이 고개를 들어 가윤을 봤습니다. 가윤은 예전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윤아,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가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윤 씨,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뭐?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가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도윤이 가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요.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가윤이 도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건강해요, 도윤 씨. 너도 행복해. 가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도윤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윤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제주도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객은 40명 정도였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어요. 약혼자 민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2사람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나 서가윤은 당신 박민준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나 박민준은 당신 서가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2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분식집에서 윤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한 줄이요. 네, 잠시만요. 윤희가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님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월급 올려주신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잘했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윤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3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도윤이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 가윤 씨 결혼식 날이에요. 윤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잘됐다. 그 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지. 과거는 과거야.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어요. 1년 반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 가윤아. 정말로. 한편 제주도에서 가윤은 민준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어요. 가윤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사람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가윤이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맞았을 때의 일을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는 미래만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가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모든 게 좋아. 나도. 두 사람이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업이나 옷차림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존중을, 모두에게 예의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